자, 반갑습니다. 배농락입니다. 자, 오늘은 농어루어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루어 낚시는 무엇인가? 자, 이제 생미끼, 이제 살아있는 지렁이나 새우 이런 걸로 이용해서 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낚는 낚시. 그게 일반 낚시하시는 일반 낚시죠. 그게 생미끼 낚시입니다. 그거는 밑밥을 치면서 하는 게 생미끼 낚시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루어 낚시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어 낚시, 오늘 농어루어 낚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싱킹도 있고요. 플로팅도 있고 바이브레이션도 있습니다. 이거 싱킹과 바이브레이션은 둘 다 싱킹 타입입니다. 하지만 액션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그헤드가 있습니다. 지그헤드가 있고 이 농어에 맞는 쉐드웜이랑 그로범이 있습니다. 주로 이 웜들을 사용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루어 낚시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액션법이 틀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았다가 멈췄다 이런 액션법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낚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루어 낚시라는 게 사람마다 액션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루어 낚시라고 뭐 꼭 낚시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거에 루어를 뭐 있는 그대로 써도 되고요. 기성품 있는 그대로 써도 되고 뭐 튜닝을 해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고 내가 만든 루어로 재미를 느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저는 기성품이 그만큼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가기 때문에 기성품 그대로 씁니다. 저는 튜닝 같은 걸 아예 안 하고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농어 루어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바늘은 지금 몰이 피기 때문에 몰 피는 시즌에는 이렇게 산발이 고기를 달게 되면은 이게 몰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바늘을 안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하면 움직이면서 오면서 몰이 이렇게 그냥 쳐도 그냥 지나오겠죠. 이렇게 거꾸로 돼버리면 몰이 이렇게 걸리겠죠. 더 오히려 이렇게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전 거꾸로 이걸 달아줬습니다. 고기가 물면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머리 쪽을 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럼 이 걸립니다. 바늘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끔 달았습니다. 반대로 안 달고 이렇게 안 달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중간에는 귀엽게 그냥 요 산발이 혹시나 옆불떼기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외바늘은 농어가 이제 한 입으로 이렇게 삼키거나 이랬을 때 후킹을 치게 되면 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산발이 바늘보다는 숏바이트 났을 때 이제 걸리는 그런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외바늘 달게 되면. 하지만 후킹이 완전히 됐을 때는 이 바늘기가 보시면 안에 갈고리 안에 이 바늘기가 안 빠지게 하는 겁니다. 안 빠지게. 요 바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걸리게 되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외바늘은. 하지만 요 바늘은 잘 털릴 수 있습니다. 잘 박히고 잘 빠집니다. 대신에 몰밭에 있을 때는 몰이 많이 폈을 때는 요건 좀 불리합니다. 바늘이 3개이기 때문에 갈고리가 더 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바늘을 이용하고 좀 더 튼튼한 바늘로 외바늘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필드가 써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요 루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펜슬 베이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싱킹입니다. 싱킹. 이것도 베이트인데 그냥 싱킹 타입입니다. 물에 저으면 그냥 요런 식으로 옵니다. 요런 식으로. 요것도 마찬가지 까는 타입입니다. 까라는 타입. 그리고 다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블루 스쿼드라고 있는데 마리아사에서 나온 거 그 짝퉁으로 나온 핑사 겁니다. 핑사 거. 비거리가 우월하죠. 요것도 납이 요 밑에 이렇게 산지된 요 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늘 2개입니다. 보통 싱킹이 작은 것들은 바늘이 다 2개씩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바람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주 자주 쓰는 거죠. 요거는 아예 몰밭 전용으로 제가 지금 몰이 좀 많이 피기 때문에 외바늘 2개를 달았습니다. 간격이 좀 맞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도 요건 제가 많이 쓰는 미노우죠. 많이 무겁습니다. 이건 싱킹 펜슬입니다. 싱킹 펜슬. 뭐 지그 미노우라고도 할 수 있죠. 지그 미노우 무겁게 해서 지그 메탈 지그 같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3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3바늘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 요건 지금 캡을 씌워놨습니다. 요게 이제 시마노사. 이것도 엄청 잘 무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 못 구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4가지가 싱킹이고 그 다음 싱킹 또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요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요 골이 거는 게 위에 있죠. 그럼 어떻게 떨겠습니까?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떨면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소리가 안 나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NS 거. 요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떨면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죠? 요렇게 떨립니다. 감으면. 이렇게 쭉 딸려면서 이렇게 옵니다. 소리가 나죠? 소리 많이 나죠? 요거는 소리가 나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아예 완전 민호우 형태가 아닌, 뚱뚱한 형태가 아닌 납작한 형태, 이런 납같이, 메탈같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또. 요것도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요거는 무게중심이 여기랑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쏠리겠죠? 이렇게 쏠리면서 이것도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요런 거는 남해나 서해에서 좀 수심이 깊은 곳. 요 싱킹들은 다 수심이 조금이나 깊은 곳인데, 요즘에 나오는 싱킹 펜슬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슬로우입니다. 천천히 깔았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길고 큰 싱킹 민호가 아니고, 요새는 이렇게 쪼매난 싱킹 민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천천히 깔았고, 요거는 더 빨리 깔았습니다. 진강 속도에 맞춰서, 이제 깔아는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사용자가 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진짜 자주 쓰는 건데, 엄청 빨리 깔았습니다. 메탈과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뚱뚱해가지고, 입체감이 더 있고, 메탈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NS4. 바늘 3개죠. 보통 플로팅은, 한 10cm에서 15cm 사이로 됩니다. 근데, 요 플로팅은 립이 이렇게 있죠. 아까 싱킹들 립이 없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깔아놓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플로팅 보시면 립이 있죠. 이게 물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오블링 한다 하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요 립이 있는 놈이랑 요렇게 일체형인 놈이 있습니다. 일체형. 요건 다 해볼 건데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엄청 짧죠. 요건 수심 깊이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거의 수면 쪽에서 30cm, 50cm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요만은 요렇게 꼬리 흔들면서 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몸통을 비틉니다. 요렇게 옵니다. 액션이. 요거는 민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루어 설명을 보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면 설명을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립이랑 지금 요거는 핑사 하운드 짝퉁입니다. 근데 립 보시면 각도랑 둘 다 틀릴 겁니다. 보시면 각도가 조금 틀리죠. 좀 더 길고 칼립소께. 그렇기 때문에 요 놈보다는 요 놈이 수심이 더 들어갑니다. 요게 요 플라스틱 흰색 투명한 게 입 주디 앞에가 요게 깊을수록 이렇게 각도가 더 밑으로 돼 있으면 뜹니다. 위로. 요 놈 보시면 보세요. 거의 직각에 비스무리하죠. 한 70도 정도 되고 요 놈은 45도 정도 되죠. 45도 맞나? 45도 정도 되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45도 이렇게 길면 길수록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요 앞에 놈이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요것도 지금 일반 민호 중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칼립소가 거의 1m까지 1m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얕은 여밭에서는 요 놈을 쓰면 안 되고 요런 플로팅 민호 중에 립이 짧은 걸 써줘야 피드 쉘로우나 이런 거 쉘로우라고 적혀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걸 써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일체형인 거를 좀 약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립이 이게 또 바위에 부딪히고 하면 이것도 잘 부서집니다. 부서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안 좋아합니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인 것이 엄청 좋습니다. 사용해본 결과로. 자, 플로팅은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그헤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슈어캐치 사건인데, 요 밑에도 한 개 더 있죠. 요 위에도 있고, 어디 주로 묶냐? 요 위에 묶는 겁니다. 아이는 항상. 칼치 바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칼치가 이렇게 밑에서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게끔 이렇게 하는데 요건 농어 용어로 쓸 수도 있고 플랫 용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게드는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24g 제가 적어놨는데 보통 농어루어에 쓰는 거는 10g에서 한 50g까지도 씁니다. 선상을 하면 물발이 좀 세면은 무거운 거 달아줘야 됩니다. 항상 여밭 주위에 캐스팅해서 릴링식으로 감는 식으로 요거는 감는 겁니다. 요거랑 근데 일반적인 지그헤드 있죠. 요거의 제일 일반적인 지그헤드입니다. 요것도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랑 저 슈어캐치 요 녀석이랑 같은 건데 요 녀석은 야광입니다. 요 녀석은 그냥 나비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농어를 하실 때는 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서 바닥 가까이만 깔아친 다음에 감아주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바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산발이 훅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산발이 훅. 이렇게 하면 히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물었는데 안 쳐졌다. 만약에 후킹이 안 됐다. 그런데 배를 살짝 틀어서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달아줘서 좀 더 히트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어필을 하고 싶으면 요 블레이드를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 이거 말고 스푼같이 생긴 쪼매난 거 시중에 팝니다.
그걸 달아주면 어필력은 좋지만 이제 후킹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바늘이 한 개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산발이 훅을 달아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산발이 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건 좀 이게 빼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완전 라운드형입니다. 동그랗습니다. 보시면 동그랗죠? 왼쪽 거는 이 보세요. 왼쪽 거는 삐쭉하고 오른쪽 거는 라운드형이고 이게 라운드형이고 이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얇은 형인데 이 두 가지가 타입이 나옵니다. 보통 보시면 같은 4호입니다. 이거 같은 4호인데 바늘기 엄청 짧고 라운드형보다 요 녀석이 왼쪽 녀석이 그래서 저는 좀 잘 후킹이 잘 된다 하는 거는 요게 좀 더 잘 되지만 잘 빠집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운드형을 많이 씁니다. 사용을 제가 지금 한 낚시 다니면서 농어 낚시 다니면서 요렇게 통에다가 다 스펙을 적어놓고 이렇게 스냅링이랑 훅도 이렇게 다 챙겨냅니다. 훅도 챙겨다니고 스냅링을 챙겨다닙니다. 항상 바늘이 펴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래도 저는 이렇게 스냅이랑 도래랑 따로 해가지고 사서 이 두 개 따로 산 겁니다. 합쳐진 게 아닙니다. 원래 요 두 개 따로 산 겁니다. 따로 이건 농어용이고 요것도 좀 뭐 삼치나 이런 용어 조금 더 센 강도가 좀 더 센 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따로따로 사서 스냅이랑 도래랑 따로 사가지고 만들어서 다닙니다. 저는. 자 이제 설명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 쏟아붓네. 아이고 이거 어쩌노. 다 쏟아붓네. 이거 사고 쳤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 웜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쏟은 거고 뭐 이 웜은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루어 낚시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형태죠. 이게 그러범입니다. 그러범이라고 요 지그디에 이렇게 보시면 꼽습니다. 이렇게 딱 꼽아줍니다. 이 뭐 플랫으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꼽아주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하면 꼬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팔팔거리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냥 이렇게 팔팔거리면서 옵니다. 바닥을 찍고 호핑을 이렇게 호핑 액션을 툭툭툭 해주면 플랫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농어는 같이 감아만 주면 됩니다. 릴링만 슬로우 릴링 천천히 릴링만 해주시면 받아 먹습니다. 근데 숏바이트가 잘 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걸려버리면 잘 안 빠집니다. 외바늘은 엔간해서 안 빠집니다. 진짜 줄이 느슨해지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트래블 훅은 잘 빠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런 섀도우 형태도 엄청 좋습니다. 어필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요 꼬리 보시면 이것도 색깔 틀린데 요 검은색 꼬리를 보시면 섀도우 형태가 농어에 제일 많이 쓰죠. 농어 루어 하실 때 농어 루어 웜으로 하실 때 이렇게 흔들면서 옵니다. 그리고 꼬리가 동그랗게 막 이렇게 물 파장 때문에 이 물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꼬리만 흔들리는 거랑 요 섀도우웜이랑 파장이 뭐가 더 크겠습니까? 요 밑에 게 검은 게 요 녀석이 좀 더 파장이 큽니다. 이제 펄도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녀석은 펄이 들었는데 펄이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햇빛에 받으면 엄청 반짝거립니다. 근데 요 녀석은 펄이 없습니다. 약간 예민할 땐 요런 녀석들이 좋습니다. 어필 너무 강하게 하면 고기가 경계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런 녀석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하이퍼 미노우고요. 슈어 캐치.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저쪽 냉장고로 해가지고 제가 물속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뭐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한번 드렸습니다. 그 외에 농어 잡을 수 있는 미끼도 많이 있습니다. 뭐 메탈지그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잘 운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냉장고에다가 이제 표현하기 쉽게 저기 물속 그림 여기는 물속이고요. 요 밑에가 바닥, 검은 천이 바닥이고 요 위에가 수면입니다. 수면. 요 선이 수면입니다. 요 수면 위로는 이제 저희 육지고요. 하늘이고요. 자,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플로팅이랑 싱킹이랑 지그헤드 이제 이런 거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바닥에 깔아놓는 것부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싱킹. 자, 제가 아까 말했던 플로우 쉘로우 싱킹이랑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제 길고 큰 싱킹, 딥 싱킹이라 하죠, 일명. 그거를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딥 싱킹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캐스팅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 위에서 날라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서 날라오는데 킹 던지시면 사실상 앞으로 안 날라가고 뒤로 날라갑니다.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거는 밑에 여기 나비 있기 때문에 뒤로 날아갑니다. 라인이 이쪽에 있으니까 날리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씩 날아가서
이게 푹 빠집니다. 그럼 싱킹 같은 경우는 물속으로 확 깔았습니다.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물 저항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얇습니다, 엄청.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또 물 저항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라옵니다. 싱 날라왔습니다. 자, 이 깔았습니다. 이 깔았는데, 제가 제 동영상 보시면 항상 엄청 빨리 가지 않습니까? 던진 다음에. 딱 전 떨어지면 보고 바로 이쪽으로 감아버립니다. 여유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느슨하게 줄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다 고기가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여유줄이 생겨버리면, 여기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여유줄이 생겨버리면, 호킹을 쳐도 느슨하기 때문에, 바로 팍 호킹이 안 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싱킹을 던진 다음에 바로 여유줄을 감아주는 겁니다. 여유줄 감은 다음에, 운영을 해줍니다, 이제. 한번 저는 좀 카운터를 센 다음에 뭐 2.5, 2초 자기가 여기 바닥입니다. 이 검은데는 2.5, 2초 이런 식으로 1, 2 하면 이걸 깔지 않습니까? 3 하면 걸립니다. 이렇게 당기면 바닥에 이렇게 밑걸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카운터를 수심 좀 깊다 싶으면 좀 많이 세고 하면서 하면 저도 이거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늘을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한 거고요. 좀 조금이나 덜 걸리게끔 외바늘로 튜닝 한 거고. 자, 일단 딥싱킹 요거부터 이렇게 날라가면 몇 초 카운트 셉니다. 그럼 여기 깔기 전에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감으면 이렇게 뜨겠죠? 더 빨리. 저는 물 위에 있고, 얘는 물 속에 있고, 대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줄이 감기죠? 이렇게 감기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올수록 올라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싱킹은 그냥 감아주시면 입질 받기가 수월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감았다가 깔아쳤다가, 감았다가 깔아쳤다가, 감았다가 깔아쳤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좀 처음 해보시면 많이 밑걸림에 엄청 돈을 많이 터져먹습니다. 저도 많이 싱킹 연습할 때는 엄청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뭐 하루에 가갖고 막 한 4-5개씩 날려먹으니까 뭐 돈 부담이 엄청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일정에만 감아주시면 계속 이 수심층에서 머물러서 옵니다. 적당히만 감아주시면 딱 일정 간격 일정하게만 릴링을 해주시면 뭐 1초에 한 바퀴라든지 0.5초에 뭐 한 바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자기가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농어는 동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감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 여기 동해에서는 제가 낚시 프로그램을 봐도 다들 빨리 감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쇼파이트 확률이 높은데 천천히 감으면 제 생각에는 쇼파이트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릴링을 하실 때 좀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천천히 하시면 농어가 요 수면에 있지 않고 물속에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녀석을 먹겠습니까? 요 밑에 있는 녀석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을 먼저 먹습니다. 왜? 눈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고기는 완전 활약이 움직여야 이제 올라와서 보고 따라와가지고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 깊은 데에 있는 게 맞습니다. 더 훨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오죠. 일정하게 옵니다. 이래도 입질이 없다. 그럼 좀 더 위에 중충을 노려보고 일정하게 오죠. 그 다음에 또 수면을 한번 노려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빨리 감고 중간으로 감고 천천히 와봅니다. 그러면 상충, 중충, 밑에 바닥권까지 다 누릴 수 있겠죠. 3개 다. 싱킹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싱킹은 이게 상층도 노릴 수 있고 중층도 노릴 수 있고 전층 다 유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컨트롤 부족으로 밑걸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는 주로 얕은 여것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는 사람이 날릴 수 있는 비거리가 뭐 60m? 60m도 솔직히 날리기 힘듭니다. 이런 무거운 싱킹으로 던져봤자 뭐 50m 정도밖에 안 날아갑니다. 뭐 누가 뭐 80m 날린다 이런 건 다 진짜 안 재보니 모르지 많이 못 날립니다. 사실상 일반 플로팅 미노로 저희가 보통 많이 날린다 하면 40m에서 45m 보통 제가 날리는 것도 그 정도 날리고 싱킹으로 날리면 뭐 50m 정도 가까이 날릴 수 있겠죠. 조금 더 플로팅보다는 확실히 멀리 나갑니다. 립도 없고 바람장도 없기 때문에 나비 무겁도 싱킹이 또 좀 무게가 있는 걸 쓰면은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라인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슬로우싱 제가 많이 쓰는 거죠. 요거는 진짜 이렇게 깔았습니다. 싹 이렇게 깔았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동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이렇게 깔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깔는 게 아니고 폴링 하면서도 이렇게 액션이 나옵니다. 액션이 이렇게 뒤뚱뒤뚱 떨어집니다. 요것도 움직이니까 여기 반짝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가 그걸 보고 바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죠. 던진 다음에 바로 요 줄을 확 감아줍니다. 감아줘야 이게 도래가 탱탱하게 탁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액션이 나오면서도 떨어지면서도 대에 느껴지겠죠. 이게 덜 하면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받아 먹으면 바로 후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느슨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고기 때려도 줄이 안 당겨주니까는 후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해서 싱킹은 캐스팅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바로 감은 다음에 폴링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텐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텐션. 라인을 탱탱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빨리 깔았기 때문에 요것도 싱킹은 다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던지마다 바로 가면서 와 상처만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농어가 보면 때리는 거고 밑에서 안 물면 안 때리는 거고 고기는 어디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닷가에 무조건 고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필을 못해서 못 잡는 겁니다. 고기가 물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날의 그 포인트에는 고기가 안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고 이제 다른 포인트에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농어가 떠돌이 고기라 가지고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도 그 다음 슬로우 싱킹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만은 좀 천천히 깔아주면 돼. 지금 이 농어가 만약에 1초에 1m를 깔았는다 그럼 얘는 한 2, 3초에 1m를 깔았습니다. 요거마다 무게도 틀리고 슬로우 싱킹이라는 게 천천히 깔아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뭐 한 10초 기다려도 바닥을 못 찍습니다. 지금 이 농어 같은 경우는 뭐 10초 기다리면 바로 찍고 걸려버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유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농어 미역 던져서 여유줄을 항상 탱탱하게 있어야 됩니다. 요 도래가 위로 탱탱하게 딱 돼 있어야 폴링 시키는 도중에도 입질이 들어오면 후킹을 하게 되면 입질이 들어오면 후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후킹이 됩니다. 랜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 느슨하게 있으면 절대 후킹이 안 됩니다. 느슨하게 있으면 물고 완전 삼켜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그런 게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얘는 슬로우 싱킹이기 때문에 천천히 깔았습니다. 천천히 깔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릴링도 뭐 일정하게 하셔도 되고 고엔 스탑으로 이렇게 릴링했다가 멈추면 깔아놓겠죠. 릴링했다가 멈춤 깔아놓고 릴링했다가 멈춤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싱킹 한 개 더 있죠. 2개 더 있죠. 지그헤드랑 메탈지그도 있는데 메탈지그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어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던집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날아가는 건 지 맘대로겠죠. 뭐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매드바이에서 날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제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퐁당합니다. 얘도 엄청 빨리 깔아놓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깔았다 싶으면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싱킹이기 때문에 싱킹은 전층 다 공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와보고 이렇게 떨면서 얘 떨면서입니다.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와보고 여기서 한번 와보고 여기서 한번 와보면 됩니다. 얘는 싱킹은 다 똑같습니다. 운영법이. 싱킹만 마스터하시면 농어 잡기는 뭐 플로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플로팅보다는 히트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거리도 멀리 날아가고 전층이 공략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보다는 확실히 효율이 좀 좋습니다. 사용만 잘 한다면. 근데 동해에서는 다 얕은 수심이기 때문에 다 플로팅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막 떨면서 오죠. 이거는 이런 액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킹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요 웜도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죠. 그럼 요 꼬리 흔들면서 그냥 옵니다. 이렇게. 얘는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전층 공략입니다. 전층 공략. 요렇게만 쓰시면 플랫도 가능합니다. 플랫. 성대, 광어, 양태, 우러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 칩만 있으면. 근데 섀도우음이 더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꼬리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섀도우음이 이 그로본보다는 어필력이 좀 뛰어납니다. 근데 상황에 맞게끔 두 가지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 웜은 좋습니다. 무조건. 여러 가지 사용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지그헤드도 설명이 됐고요. 요 지그헤드도 무슨 플랫 할 때는 바닥을 이렇게 찍고 호핑, 점프하고 기다려주고, 점프하고 기다려주고, 그럼 로드를 톡 쳐주고 기다려주고, 톡 쳐주고 기다려주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플로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 깔아앉는 것, 플로팅. 자, 던졌죠. 캐스팅 씩 하죠. 자, 날아갑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살짝 들어갔다 나옵니다. 다 뜹니다. 요거는 물에 넣으면 뜨는 타입이라 가지고 무게가 있어도 뜨게끔 구조를 설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감아보겠습니다. 랜딩을. 자,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요 정도. 엄청 안 들어가죠. 수면 위에 있어도 농어는 떠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떠서 돌아다닙니다. 활성기가 안 좋을 때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수심 깊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싱킹을 쓰고 더 립이 긴 민호를 씁니다. 수심을 깊이 넣어서 하려고. 하지만 플로팅이니까 수심 깊이 들어가도 놔두면 이렇게 뜹니다. 놔두면. 플로팅 민호입니다. 이게. 플로팅. 자, 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더 이상 안 깔았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면 더 이상 안 깔았습니다. 제일 빨리 가면 한 이 정도밖에 안 깔았습니다. 계속 일정합니다. 플로팅 이 수심층은 일정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립이. 요 앞에 플라스틱 녀석이 수심을 정하는 겁니다. 플로팅은. 자, 이 정도밖에 안 깔아졌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정도까지 안 깔았습니다. 수심층이 적혀 있습니다. 민호 사실 때 보시면 이렇게 아무리 많이 가도 요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머물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춤추면서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들어간다. 요 녀석이 요 정도 들어갔으면 요 녀석은 한 요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게 구비를 하셔야 여러 가지 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하시려고 하면 이런 지그미노우나 싱킹 같은 거를 공략하시면 뭐 한 개 가지고 전천후죠. 다 되죠. 여기도 공략할 수 있고 여기도 공략할 수 있고 여기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그미노우를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싱킹 펜슬 베이트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외바늘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몰에서 회피가 있기 때문에 몰이 이렇게 확 휘가 와서 걸린 게 아닌 이상은 이게 미노우가 엔간에서 안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팅은 이게 뜨지 않습니까? 뜹니다. 이렇게 놔두면 뜨는데 몰에 많이 감겼다 이렇게. 그러면 대를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잡은 다음에 대를 일자로 대 물이 가게 안 가게 라인만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물이 세도 일자로 당기면 이렇게 다 빠집니다. 이 힘에 의해서 빠집니다. 로드로 뭐 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대만 물이 가고 안 좋습니다. 라인도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제 경험상 일자로 라인을 장갑을 끼시고 감아가지고 당기시면 다 빠집니다. 플로팅은. 하지만 싱킹 같은 경우도 걸립니다. 모래 이렇게 걸립니다. 모래 걸렸습니다. 당기면 안 빠집니다. 그러면 한 번씩 딱총이라고 라인에 이렇게 텐션을 당겼다가 팍 놓으면 요 미노우가 한 번씩 이렇게 팍 뒤로 갑니다. 플로팅 같은 경우는 뜨는 타입이기 때문에 딱총을 쏘시면 더 뒤로 잘 갑니다. 여기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돌멩이에 걸렸습니다. 앞바늘이. 근데 지금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근데 딱총을 쏘게 되면 이 녀석은 탕 이렇게 뒤로 갑니다. 뒤로.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생기셔야 됩니다. 농어할 때 계속 다니시면. 그리고 포인트는 농어 포인트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포인트는 온 여밭이 다 포인트입니다. 어디가 잘 나온다 그건 없습니다. 고기는 언제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갯바위다 그럼 이 주인은 회유를 합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잡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잡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잡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서는 또 못 잡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못 잡았는데 친구는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어복이 있는 겁니다. 농어는 이 돌아다니는 고기라서 어복이 있어야 됩니다. 농어 잘 잡는다 하셔도 맨날 가면 잘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맨날 잘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유하는 경로를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위성 지도로 보시면 여밭이 이렇게 돌멩이가 보입니다. 돌멩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보시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훑어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딱 나오는 자리라고는 없습니다. 농어는 회유하는 고기라서 이제 갯바위를 타시면 분명히 농어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상 오늘 농어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자, 농어로 하시는 분들 다 같이 파이팅 하시고 지금 봄이니까 봄에는 몰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외바늘 투닝 하시면 좀 약간 덜 걸립니다. 밑걸림 좀 덜 걸리지만 후킹 확률도 낮고 후킹이 되면 잘 안 빠집니다. 외바늘이라서. 요 물 갈기가 좀 산바늘보다는 큽니다. 잘 박혀버리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요걸로 랜딩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외바늘 채비고요. 뭐 이건 뭐 다 많이들 쓰십니다. 저도 그걸 보고 쓰는 거고 낚시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낸데 이렇게 행동하시면 절대 낚시 이거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는 점, 나한테 배울 수 있는 점 다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는 뭐 누가 잘한다 하면 그 사람 따라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동출하시면서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낚시 생활 즐겁게 해야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배영락이었고요. 다음에 뭐 다른 조행기들이랑 설명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